네, 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하게 훈수해줄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일부 당 의원들과도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식사 정치가 재개됐는데 특히 나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바로 다음 날 있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문마다 모두 식사 정치, 그러니까요. 식사 정치 재개, 또 낮에 이 지도부와 함께 점심밥을 먹어 그거까지는 예. 미리 예고가 됐는데 갑자기 그날 또 예고가 된 것이 초선 의원들하고 만찬까지 한다. 이 재미있는 것이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물러나는데 뭐 일조를 했다고 할까요? 뭐 연판장? 네. 사실은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다른 방송에서 이 초선 의원들을 반민주주의자, 이 정당 민주주의 혹은 대중민주주의에서 네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거기에 쓴 표현이 말이에요.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나경원 의원, 이 선배 의원인데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를 했다. 예. 그러면 정치적 사기 행위라는 그런 그 모멸찬 표현을 쓰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증거를 내놓아야 됩니다. 왜 네. 사기 행위인지. 예, 근데 단순히 이게 장관급 자리 두 개에 대해서 이 사표를 썼는데 대통령이 이 사표를 그 수리하지 않고 해임을 했다.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보기에 왜 장관직 자리를 잘 수행을 하지 않고 이걸 이게 대통령실과 그 이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그 집어 던졌느냐. 그래서 추방해야 할 정치적 상행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면 그 표현은 굉장히 지나친 표현입니다. 네. 무려 정치인이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그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50명이나 모여서 처음에 이 표현을 문구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네. 과연 이 그 성명을 주도를 했던 이 분들이 이름이 좀 나왔잖아요. 뭐 배인진 의원부터 네네. 시작해서 몇몇 분들 이름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모진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네. 문제는 이 나경원 의원이 나는 이제 접겠습니다 하고 난 바로 그 이튿날 대통령이 낮에는 중진 의원들 뭐 중진이라기보다 당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원내대표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네. 저녁 때는 소선 의원들 들어오세요. 이래서 또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녁밥을 먹은 거예요. 예.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대통령께서 네. 눈에 뻔히 보이게 나 의원 잘 쫓아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네. 그런 말을 했을까? 더더군다나 거기에 나경원 의원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예. 뭐 언론 기사를 보면 다만 이 대통령이 3월 8일 전당대회에 반드시 가겠다 이 얘기를 했다. 네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 대통령이 그 3.8 전당대회에 간다는 얘기는 이 친윤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 윤심을 그대로 앞으로 오롯이 다 담아낼 새로운 당 대표를 축하해 주러 가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리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미국처럼 가령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제1당원 쉽게 말하면 집권 여당에 있어서 사실상 총지휘하는 당 대표이고 집권 여당이 만약에 총선을 한다면 우리처럼 총선을 임기내에 한다면 그걸 맨 앞에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받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면 탄핵을 당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 가겠다. 그래서 자기 윤심을 이제는 지금 후보라고 뭡니까? 네. 문자 그대로 친윤 김기현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뭐 동반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동반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예, 예. 이 친윤이 이 범주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친윤 그 당 대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3.8 전당대회 가신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비치겠어요? 예. 이건 앞으로는 당까지도 직갈통치하겠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령 이 나경원 의원을 두고 그 비서실에서 나온 얘기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이건 정말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기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요. 예. 사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 부분 때문에 추방해야 될 이 굉장히 심한 초선 의원들이 한 얘기가 전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도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데자뷰가 좀 전 떠오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때.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한번 보세요. 지금은 권력의 초기입니다. 예.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이러니까 가령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요. 전당대회 안에는 바깥에 가령 지지층의 여론조사와는 또 다르게 예. 당심은요. 당 안에 있는 이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친윤이 일방적으로 이깁니다. 네. 친윤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령 다음 총선 앞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년이 지납니다. 네. 앞으로 1년이 더 지나야 돼요. 지금이랑 예.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죠. 예. 이미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 권력의 각을 세우는 사람이 정치적 스타가 돼요. 어느 시대, 어느 정부나. 이제 중간 평가적 네, 성격이 그건- 딱 되고요.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느 권력에서나 못하면 못할수록 네. 더더욱 부각이 되겠죠. 권력의 각을 세우는 사람이 정치적 스타가 되는 거예요. 대안처럼 떠오르고요, 예, 그죠? 이러니까 예. 가령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보수를 수사를 직접 하는 수사팀장이었고 예. 그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워낙 못해버리니까 특히 집값 폭등을 하고 이런 예. 사태가 벌어지고 소주성을 했는데도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타가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5계단이나 특진을 시키다시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겨놨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위배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5단계나 특별히 승계를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검찰총장 영순이다. 네. 이런 표현을 언론에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총장 영순이었고 그때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안 된다. 네, 막 네. 난리를 치는데도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조국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권력의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면서 예. 졸지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이 된 겁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후세에 앞으로 한 50년 뒤나 100년 뒤에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보다 더 좋은 드라마의 소재가 없을 거예요. 제 3공화국 이런 드라마 나오잖아요. 예, 문자 그대로 그죠? 반전의 네네. 반전이에요, 이게. 반전의 반전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마가 또다시 펼쳐진다고 봤을 때 네. 과연 이번엔 나경원이 쫓겨났다. 이 끝내 당권에서 접었다. 차기 이제 공천권,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니까 과거의 당대표 선거와는 달리 이번에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하필이면 윤심을 내세우는 분들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앞으로 1년 뒤에 다음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총선에 이번에 다 뽑히는 당대표가 진두지휘할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중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 것이냐. 예. 저는 모든데 아주 불행한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아. 지금부터라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노동개혁,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개혁. 근데 특히 연금개혁은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로부터 이 손가락질 딱 당하기 좋은 계획이란 네.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님 내년 총선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예. 잘 하시더라도 내년 총선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세적으로. 예.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민주당이 169석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에서 거꾸로 집권 여당이 이게 수세적으로 가야만 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선거에서 이 당 지도부 공천권을 잡고 있는 사람까지 친윤 일색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네. 되느냐.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나경원 사태에서 제일 큰 패배자가 누구냐. 나경원도 패배자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패배자다. 패배자가 아닌 분이 없다. 그런데 제일 큰 패배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장제원 의원이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 김장연대로 네네. 처음부터 그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이번에 나경원 의원한테 반윤의 우두머리 아니냐 네. 이렇게 쏘아붙였단 말이에요. 독설을 날렸죠. 예, 독설을 날렸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대통령 옆에서 문자 그대로 호가호위하는 사람. 네. 예컨대 후한말에 예. 십상시를 거론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조고라고 합니까? 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되어버린다. 나는 그 장제원 의원이 참 머리석은 그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왜 나서서 지금 스스로 표적이 되어버리느냐. 스스로 윤석열 정부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셈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이번 나경원 사태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나경원이 아니다. 이 장제원. 더 나가서 그 앞에 권성동 의원이 또 얼마나 그한테 욕을 많이 그랬죠. 얻어먹었어요. 정권 초에 아주 그래서 많이. 권력에 네. 각을 세우면 스타가 되지만 네. 권력에 겹불을 쬐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암울해지는 거예요. 예. 난 그래서 이번에 가령 친윤을 자꾸 세우고 있는 김기현 후보도 네. 좀 친윤을 내세우는 것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안철수 의원은 예.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이 당 저당 그리고 네. 처음에 정치에서 출발할 때는 정반대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랬죠.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정치적으로 흘러 갔다 와서 이 국민의힘이 들어왔는데 이걸 과연 7세 정치라고 하는 공격에서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정치를 무려 좀 큰 시각으로 하려면 본인이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서 한번 조리정연하게 네.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돼요.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본인이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동반자다. 그리고 보증인이다. 연대 보증인이다. 이런 말씀만 하고 그리고 분당에서 그것도 이 원래 농원도 아니고 좀 편한 분당에 가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중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철수 의원도 한번 국민들에게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에 있어서 한번 네. 기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예. 과정을 설명을 하고 네네. 그 심정을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만난 초선 의원들 가운데 유승민계도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진짜 유승민 의원 얘기 안 했을까요? 전당대 얘기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기에 참석을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예. 쉬하고 이번에는 정말 그 비밀이 다 확실하게 비밀이 봉해져요. 네. 이 낮에 식사하신 분도 그렇고 저녁 때 식사한 초선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무슨 말이 돌아가는지를 기자들에게조차 입을 다 닫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나경원 의원 얘기는 절대 없었다. 네. 한마디도 없었다. 다만 UAE 성과와 그리고 다보스 포럼의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 그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UAE에서의 설화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이고 이제 예. UAE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네. 이런 설화를 낸 데 대한 어떤 그 짧은 해명 같은 것이 있었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내가 놀랐습니다. 집권 여당의 일사불란함 입을 쫙 닫으니까 그 참석한 분들이 입을 다 같이 일제 쫙 다 닫는 건 대단하다. 쉿 이거군요, 완전히. 그렇죠. 예. 쉿하니까 이 이재명 그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가 이 성남지청 앞에서 쉿하는 것은요. 이건 아마 역사에 남을 사진이래요. 쫄았습니까? 이러니까 쉿
하는 것은요. 이건 아마 전 세계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아주 명장면이 아닐까. 예. 이 쉿 하는 걸 내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사진 멋지다. 트럼프가 보통 이제 그런 제스처 잘하는데 그죠? 트럼프가 그런 제스처 참 많이 썼죠. 예. 자, 어떻게 뭐 글쎄요. 앞으로도 여당 의원들과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뭐 소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전당대회 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진짜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정치. 이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변호사님. 이 식사 정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뭐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먹는 거니까 많이 드시는 거 참 좋은데 안 가리고 만나면 좋죠. 문제는 네. 자기 편만 끌어모으고 그러니까요. 하면요 국민들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저는 가령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같으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불러서 밥을 같이 먹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죄송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많고 예. 또 민주당에 원로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민주당에도 네. 원로들 뭐 그런 분들도 정치 선배들이니까 모셔서 또 밥도 먹고 또 그리고 이 특히 그 지금 뭐 원내대표라든가 좀 심한 말을 쓰시는 분들 난 내가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심한 말 쓸 때마다 전화해갖고 야, 밥 먹으러 좀 오세요. 그러면서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예. 그렇게 내가 못마땅한 거 합니까? 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어떤 이 놓여져 있던 장애물이 하나씩 걷어지거든요. 사실 그런 게 예. 당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령 이번에 예컨대 이번에 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난리가 났고 이 특히 네. 예, 그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난방비 때문에 난리가 났다. 가스값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거 올랐습니다. 이 돈 40조 추경을 하자.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추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야당에서 돈 40조를 또 풀자고 하니까 예. 정부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고 깜짝 놀라는데 문제는 그럴 때 근데 난방비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네.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이왕 정부에서 가령 그 이 안을 짜면 추경호 장관과 대통령이 만나가고 속닥속닥해서 안을 짜는 것보다는 야당 대표를 만나가고 의견도 좀 듣고 네. 그 야당의 중진들이 원내대표도 있고 예. 뭐 정식위 의장도 있고 또 중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불러서 두루두루 만나라? 예, 듣고 예. 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난방비 문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든지 예. 서로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뭐 추경호 장관하고 같이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정부안을 발표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좀 낫겠죠. 그리고 언론계 원로들도 좀 공식적으로 모셔가지고 예. 언론계는 사실은 다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늘 취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칼럼을 쓰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언론계 어른들도 좀 모셔서 뭐 은퇴하신 분도 있고 지금 현직도 계시는데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듣고요. 그죠? 좀 얘기를 듣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든지 해서 예. 가령 IRA 법이 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이런 문제가 있다. 네. 미국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정부가 혼자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네. 중지를 모아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역대 정부들도 원로들 또는 뭐 각계각층에서 많이 불러서 식사하잖아요. 그걸 예. 폼을 잡고 오늘은 종교계 정치인 네네. 뭐 무슨 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사실은 그거 아닌 거예요. 사실 자연스럽게 예. 지금 관제가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청와대 아니고 관제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금처럼 오찬과 만찬을 하면서 이왕 뭐 국민 세금으로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든지 드셔도 좋으니까 네. 제가 세금 더 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 밥 먹으면서 두루두루 만나라. 중지를 모아서 네. 하면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원래 앞장을 쓰면 더 쉽게 되는 겁니다. 통합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지를 모을 수가 있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사이 난방비 때문에 예.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래요. 가령 구룡마을에 이번에 화재가 네네. 났잖아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로 구룡마을 참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구룡마을에 저기가 다 부가 건물들이고 하지만은 네네. 이왕이면 강남구청장 예. 부르고
예, 구룡마을에 대표도 한두 분 부르고 서울시청에서도 한두 분 나오라고 하고 그분들 얘기도 좀 예, 듣고. 오세훈 시장도 네네. 오게 하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자, 이 구룡마을 참 오래됐는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라든지 하면 대통령이 그 충분한 직접적인 지식을 직접 네. 취득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당대표 지금 초선 의원 지금 전당대회가 눈에 더 보이는 거예요. 네. 앞으로 많이 나아지겠죠. 더 민생 밀착형 만남, 식사 정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식사 정치 나는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합니다. 예, 예. 나는 그거 반대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내일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 FC 후원 관련된 사건에 이어서 대장동 비리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어제부터죠. 1박 2일 동안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 민생 투어 중입니다. 지켜달라. 검사가 주인인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경하게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예, 있는 사람일 예. 겁니다. 본인은 사필 규정을 믿는다 이러는데 그 아마 보셨겠지만 쇼생크 대탈출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네, 쇼생 탈출요. 예, 예, 그거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다 받은 영화인데 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세상에 죄 지어갖고 쇼생크 감옥에 온 사람 치고 네. 아 나는 유죄입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무죄야. 다 변호사 잘못 만났고 판사 잘못 만나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뭐 진중권 전 교수가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이게 다 이 쇼생크 탈출 보면 전부 다 나 변호사 잘못 만나서 여기 왔지. 어? 팀 로빈스도 누명 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내가 예. 무슨 뭐 죽을 죄를 지어서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사필 규정을 믿는다고 하면 여기에 동의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미 가령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기소가 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이건 다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대장동이라든가 곧 이어서 수사를 한다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또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건 이런 사건은 신문들이 워낙 심층 취재를 해서 계속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자들 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 특히 그 유동규 같은 사람은 딱 변심을 하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말려 죽이겠다 이랬습니다. 네. 하나씩 내놓으면서 말려 죽이겠다. 엄청난 문자가 악담이에요. 네. 나는 말려 죽이겠다. 누굴 말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타깃은 이재명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혼자 고고하게 나는 무죄다. 나는 사필 규정을 믿는다.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끝에 마지막 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사필 규정이란 말을 내가 가장 많이 쓴 말이에요. 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모든 일은 반드시 정도로 가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걸 다 지켜봐 왔는데 예.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말하는 사필 규정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국민들도 많은 보도로 이미 다 정보를 예, 듣고 계시다 이거죠. 얼마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친명계 중에서도 이미 이탈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네. 있단 말이에요. 비명계는 말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비명계는 곧 이제 그 30명의 그 별도의 그 포럼을 만든다는 건데 네.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에게 간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된 걸 넘어서서 네. 이게 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리스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문제는 정말 이제 지금이야말로 본인이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제발 이 정치와 그는 좀 거리를 두게 해서 예. 좀 우리 국민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말로 국민을 편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마디 더 드리자면요. 네. 이번에도 이미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30페이지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갖다 내겠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검찰 조사를 주도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은 100쪽 준비했다는데요. 누가 그렇죠. 이길까요? 이 질문지를 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대장동만 네. 봐도요. 100쪽은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예. 워낙 많죠.
이 무리해야 될 게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만에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 이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죠. 하필이면 토요일 날 들어오겠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뭐 시간이나 예. 뭐 횟수 갖고도 지금 뭐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토요일까지 그 내일 또 나와 주십시오 해서 이틀 연달아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네.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요일 날 조사한다는 것은 제1야당의 당대표를 일요일 날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월요일은 바쁘기 때문에 또 못 옵니다 해버리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아마 검찰도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만 묻고 예. 그리고 아마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 공소장을 쓰면서 함께 구속영장까지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을 네. 민주당이 넘기지 않겠느냐. 그 예. 민주당은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죠. 네네. 이제 과연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이걸 처리를 할 텐데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예. 문제는요. 반란표가 한 그 20명 좀 넘게 반란표가 나오면 네. 흔들린다 이거죠.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는 예.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그 앞으로 한 열흘 동안에 급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차 소환 때는 뭐 유세처럼 영화처럼 우르르 갔잖아요. 내일은 일단 뭐 변호사만 대동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만 데리고 혼자 간다 이러는데 재밌는 게 벌써 어저께 처음에 네. 이 강경파 의원들 10여 명과 밥을 먹었다. 그 10여 명 중에 한 두세 명을 빼면 다 변호사들입니다. 율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 아닌 분은 뭐 황운하 의원부터 몇 명 안 돼요. 예. 그런데 김남국, 박주민 의원 얘기. 제가 네. 보기에요. 반드시 몇 분은 갑니다. 안 갈 리가 없죠. 예. 본인은 나는 변호사와 함께 간다, 단둘이 간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처럼에도 갈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당의 뭐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반드시 네. 따라 붙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개딸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예. 개딸들 보다는 개 아주머니들이 낫지 않겠냐. 개역의 아주머니들이겠죠. 예. 뭐 그게 낫지 않겠냐 보이는데 그분들이 또 네. 몇백 명이 가서 으쌰으쌰 하겠죠. 네. 자, 뭐 내일 검찰 조사 소환 또 어떻게 치러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